7년 전 교통사고. 성공한 사업가인 내 아들 지훈이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인 은정이에게 좋은 사람을 찾아 떠나라 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병원에 다니며 간병했습니다. 언론도 그녀를 헌신적인 아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엄마, 나 깨어났어요. 그런데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특히 은정이한테는요. 7년째 뇌사 상태인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다가 들은 환청일까요? 아니면 정말일까요? 만약 아들이 깨어났다면 왜 숨겨야 할까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왜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전 10시. 성모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은정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계속 간병하실 건가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당연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끝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헌신적이네요. 요즘 보기 드문 아내입니다. 기자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로비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원장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은색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수고했네, 은정씨. 은정이 최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해요? 최 원장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상담실에서 얘기하자.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두꺼운 문 때문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복도 끝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상담실 안 최 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보험 처리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은정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지분 매각 서류도 준비되었다고 했잖아요. 최 원장이 펜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은정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요? 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자칫하면 우리 계획이 망가질 수 있어. 복도에서 순자가 몸을 더욱 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차가운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상담실 문이 열릴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급하게 복도 모퉁이로 숨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최 원장과 은정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은정이 최 원장의 팔짱을 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병원 확장 계획은 어떻게 돼가요? 최 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 씨 지분만 처리되면 자금 문제는 해결돼. 벌써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순자가 모퉁이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걸 믿어줄까요? 순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실장님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성.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 의심이 진실일까? 아니면 늙은 어머니의 피해망상일까? 다음 날 오후, 순자가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최 원장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생님.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김민정이 엄마 영이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 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이가 그 민정이에요? 그럼 당신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착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께 많은 도움 받았던 그 아이 엄마예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어떻게 지내요? 덕분에 잘 지내요.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 있어요. 영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순자도 긴장했습니다. 환자분. 지훈 씨 말인데요. 영희가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눈을 떠요. 순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새벽 전화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며느리분이 오시면 꼭 눈을 감아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본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희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링거에서 뽑아낸 거예요. 순자가 유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의식을 잃게 하는 약이죠.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며느리분이 직접 챙겨오세요. 매일 오후 이시마다 영희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곧 오실 시간이에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이 깨어나지 못한 이유, 며느리의 헌신적인 연기, 그리고 최 원장과의 은밀한 거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순자가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이 약물만으론. 영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름진 이마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분이 오기 전에 환자분과 대화해 보세요. 그분이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순자가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아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셨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들키면 위험해요.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딱,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은정이 오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급하게 유리병을 숨겼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순자가 서둘러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은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네요? 과연 순자는 아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은정은 정말로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사흘 후 오후 3시. 순자의 시골집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박 실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5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어머님, 박 실장입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거실 탁자 위로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종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박 실장이 형광펜을 꺼내 밑줄을 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순자가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 명의 재산이 벌써 80%나 처리됐어요. 박 실장이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빨간색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주식, 부동산 예금까지 모든 게 며느리 명의로 넘어갔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박 실장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보험금도 이미 청구 단계에 있어요. 뇌사 판정을 근거로요.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들을 죽일 생각이었다는 거군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박 실장이 세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병원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최 원장 명의로 된 병원 확장 계획이에요. 투자금이 10억 원이 넘어요. 순자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자금 출처가 지훈 씨 재산과 일치해요.
박 실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딱딱딱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돈으로 병원을 키우겠다는 거군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뚜벅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 순자야, 순자야. 정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가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할머니가 땀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정할머니가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봤는데 말이야. 순자와 박 실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상한 남자랑 있었어. 최 원장 말씀이세요? 정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공중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아니야, 다른 남자. 젊고 잘생긴 놈이.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공모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는데요? 커피숍에서 뭔가 서류를 주고받더라고. 정할머니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도 찍었어. 흐릿하지만 은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무엇인가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을 찌푸리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남자 보험회사 직원 같은데요. 순자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계획한 일이군요. 박 실장이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치료하는 척하고 보험회사와는 미리 손을 잡고 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개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개교한 년이 진짜로.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놔둘 수 없어요. 박 실장이 가방을 닫았습니다. 금속 걸쇠 소리가 딱 하고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자가 창문을 통해 병원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만나야겠어요. 그리고 아들과도. 정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름살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순자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7년 동안 당했으니 이제 제대로 맞서 봐야죠. 박 실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깔끔한 흰색 종이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거 가지고 계세요. 24시간 연락 가능해요. 순자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박 실장님. 정할머니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조심해, 순자야. 그 여우 같은 년이 뭘 할지 몰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박 실장과 정할머니가 떠난 후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선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남편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보험 청구, 병원 투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순자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영희 씨, 저예요. 내일 병원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순자는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병원 지하 카페테리아. 순자와 영희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계획을 세워봤어요. 순자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지훈이가 깨어나려 한다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순자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도자기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위험하니까 해야죠. 이대로 두면 정말 아들을 잃어요. 영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이 멀리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낼 건가요? 순자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희 씨는 병원 안에서 간병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요? 지훈이 손가락이 움직였다든지 눈동자가 반응했다든지. 영희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들 사이의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소문을 낼게요. 순자가 두 번째 계획을 말했습니다. 정할머니의 입을 통해서요. 정할머니께 부탁드릴 거예요. 그분 입만큼 빠른 게 없거든요. 영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잠깐의 여유였습니다. 그럼 며느리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7년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어올 거예요.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 테고. 영희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부터요. 빠를수록 좋아요. 두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후 2시. 간병인 휴게실. 영희가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3층 환자분 어때요? 다른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영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영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가락이 가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리고 눈동자도 반응하는 것 같고. 휴게실이 술렁였습니다. 간병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년째인데 갑자기. 기적일까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간. 시골 마을 슈퍼마켓. 정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순자네 며느리 말이야. 정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뭔데? 지훈이가 깨어나려나 봐. 에이, 7년째인데 무슨. 정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순자가 직접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고 눈도 뜬다던데. 어머, 정말.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6시.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영희예요. 은정의 표정이 긴장했습니다. 뭔가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조금 이상해요. 은정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손가락 움직임이 있었고, 눈동자 반응도.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은정이 급하게 제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은정 씨, 무슨 일이야?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지훈이 상태가. 뭐? 지금? 은정이 가방을 급하게 챙겼습니다. 화장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을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요. 깨어나려 한다고. 최 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30분 후에 병원에서 만나자. 밤 8시. 병원 복도가 어둑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은정과 최 원장이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하이힐과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정말 깨어나고 있는 건가?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간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자. 최 원장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최 원장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확실하게 하자. 은정이 주사기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 모퉁이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온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7년간의 진실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순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정이 놀라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과연 순자는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창백한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최 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순자가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7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뭘 하려던 거야? 순자가 바닥에 흩어진 주사기 조각들을 가리켰습니다. 날카로운 유리에 병원 조명이 반사됐습니다. 그게 치료약이었어요. 은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약이라고. 순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난 7년 동안 매일 이 시에 가져온 것도 치료약이었겠구나. 은정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가 점점 초점을 맞춰갔습니다. 지훈아. 순자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보험 이야기도, 지분 이야기도, 그리고 나를 죽이려던 계획까지. 은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지훈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7년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어. 하지만 당신이 올 때마다 그 약 때문에 다시 잠들었지. 최 원장이 도망치려고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건 오해예요. 치료를 위한. 지훈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의지력으로 버텼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병원 투자 계획은 뭐야? 최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킬 리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재산으로 병원을 키우려던 계획 말이야. 은정이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갑자기 은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돈벌이였어.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7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썩어가는 몸뚱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매일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순자가 몸을 떨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은정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최 원장이 은정을 말리려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보험금도 받고 재산도 정리하고 완벽한 계획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영희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영희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의 자백, 최 원장님의 공모 관계까지.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은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치마에 묻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리가 없어요. 최 원장도 관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0억 원의 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금속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정과 최 원장이 수갑을 찼습니다. 7년간의 음모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영희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났어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도 어머니 손을 꽉 잡아 돌려줬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은정과 최 원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은정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모두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목소리가 복도로 사라져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엄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은정이에게는 공모자가 더 있어요. 과연 또 다른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진짜 끝은 언제 올까요? 한 달 후, 지방법원 대법정.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은정과 최 원장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렸지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김은정,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은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피고 최민수, 공모 및 의료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최 원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0억 원의 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순자와 지훈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걷지는 못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패정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은정이 순자 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복도에서 은정이 호송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은정이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님. 순자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이 휠체어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들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훈 오빠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마세요. 순자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은정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도. 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공모자들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2년 후에 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만나요. 은정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재촉했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은정이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싹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와 지훈이 택시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지훈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흐려 보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다른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순자가 판결 결과를 말했습니다. 영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하지만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휠체어를 천천히 굴렸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재활치료실로 향하는 길. 복도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간병인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간병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순자가 긴장했습니다. 은정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활치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지훈의 다리를 마사지했습니다. 감각이 많이 돌아왔네요. 지훈이 발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치료가 끝났습니다. 순자가 지훈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낯선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간병인이에요. 순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어느 병실 담당이세요? 3층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여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 처음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순자의 시골집이 조용했습니다. 지훈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창문 좀 닫아주세요. 순자가 창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마당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전등을 켰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있었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아무도 없어. 하지만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끝난 것일까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집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또박또박 누군가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번에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아 돌려줬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네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또박또박, 또박또박.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